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평균, 분산, 표준편차, 공분산, 상관계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워낙 쉬운 개념이라서 간략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균 같은 경우에는요, A, B, C 세 값이 있었을 때 그 세 값을 모두 더한 후에 그 개수만큼 나눠주는 게 이제 평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분산이라는 개념인데요. 분산하고 표준편차입니다. 실제로 어떤 값이 있었을 때요, 평균하고 표준편차만 주어져도 그 데이터의 성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평균은 미인의 약자서 m이라고 쓰는데요, 어떤 값들이 이 평균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A에서 평균 빼고, 또 B에서 평균 빼고, C에서 평균 뺀 값을 이제 우리가 어떤 퍼져 있는 걸 대표하는 값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다 더하면은 0이 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제곱을 해주게 됩니다. 제곱을.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우리 베리언스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여러 가지 계산에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차원이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일이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분산을 다시 루트를 씌워준 거를 우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편차라고 씁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더했다가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거, 요 구간을 언급해주면 이 데이터가 평균이 어떻고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68% 정도를 설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편차, 요 개념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고급 과정으로 나와보겠습니다. 공분산이라는 거하고 상관계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공분산과 상관계수의 관계는요, 약간 분산과 표준편차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는 건데요, 코베리언스라고 합니다. 아까 베리언스, 분산에서 코는 협력하다, 혹은 두 개가 같이 있다, 이런 거를 코자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분산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A, B, C라는 값이 있고, 하나가 D, E, F라고 해볼게요. 얘 평균을 M이라고 두고 얘 평균을 N이라고 뒀을 때 A에서 M을 빼고, D에서 N을 빼고, 다시 B에서 M을 빼고, E에서 N을 빼고, C에서 M을 빼고, F에서 N을 뺀 거를 이 개수만큼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물론 제곱은 안 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0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져요. 물론 아까 분산도 그렇고 이걸 3으로 안 나눠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일단은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다, 이런 느낌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각각의 변수가 평균부터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x하고 y가 있으면 이 x의 평균이 여기 있고 y의 평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n이고 여기가 m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값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얼마나 퍼져 있는지, 요 중간 여기에서부터 얘는 이만큼 퍼져 있고 얘는 이만큼 퍼져 있으니까 이거의 면적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요거 이렇게 했으면 요 면적 정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 데이터가 두 개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코베리언스가 0보다 크면은 두 개는 하나가 올라갈 때 하나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다른 변수도. 그렇겠죠? 왜냐면은 하나에서 평균을 빼고 다른 거에서 하나 뺐는데, 얘네 둘 다 이건 n이죠. n입니다. 그럼 이게 플러스거나 플러스여야지, 혹은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여야지, 같이 아래에 있으면 아래에 있고 위에 있으면 둘 다 같이 위에 있어야지 이게 양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걸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값 자체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x의 스케일이나 y의 스케일이 따라 너무 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숫자 몇이 어떤 의미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0보다 크면은 이제 두 개가 같이 같은 방향으로 하나 늘 때 하나 늘고 하나 줄 때 하나 준다는 거고, 코베리언스가 0이나 0에 가깝다면은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코베리언스가 0보다 작으면은 이제 서로 반대되는 관계를 갖습니다. 코베리언스가 0일 때는 독립이라고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x가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 x, y 이렇게 있으면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놓이는 겁니다. 하나 넣을 때 딴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혹은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하나 넣어도 딴 건 관심이 없거나, 혹은 이렇게 진짜 약간 완벽 대칭하게 동그랄 때 서로 관련이 없는 겁니다. 코베리언스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0이거나 다 위대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관련이 없다라는 것도 큰 발견이 될 수 있고요, 서로 관련이 깊다는 것도 큰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베리언스의 크기는 뭔지를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a 빼기 m 뭐 예를 들어 d 빼기 n 뭐 이런 식으로 갔었죠. b죠. b 빼기 m e 빼기 n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쓰는 게 다 써볼게요. c 빼기 m f 빼기 n, 요게 이제 코베리언스였는데요. 여기 이제 숫자로 나눠주는 코베리언스.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재밌는 행동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이거? 네, 표준 편차입니다. 즉, 그 표준 편차, 처음 거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얘가 노멀라이제이션, 즉 그 크기가 좀 지워지게 됩니다. 또 요거 또 표준 편차를 또 걸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의 크기들이 무시가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상관계수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요, 이걸 노멀라이제이션 한다고 합니다. 크기를 다 무시하고요, 이 코베리언스가 1에 가까워지면요 서로가 완벽하게 같이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겁니다. 반면에 이게 뭐 한 0.8 이상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그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거예요. 하나 높을 때 하나 높은 겁니다. 실제로 0.8 이상은 이제 공학 같은 데서도 유의미하게 쓰입니다. 큰 발견입니다. 보통 이게 0.4, 0.6 이 정도 돼도요, 실제로 그 사회과학 등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정비례하는 관계가 있을 수가 많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요거 상관계에서 0이면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물론 딱 0이 안 나오고요, 한 뭐 0.2, 뭐 마이너스 0.2 뭐 요 정도면 이제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관계 없다.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상관관계가 이제 뭐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6이면 둘이 반대되는 관계입니다. 하나 넣을 때 하나 주는 관계. 당연히 이것도 마이너스 0.8에서 마이너스 1 정도 되면 이것도 하나 넣을 때 하나 나오는. 근데 이 정도도 엄청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면 완전 서로 거꾸로 가는 거겠죠. 서로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했던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과학에서요, 우리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은요, 어떤 하나의 데이터 집단을 설명할 때 쓰입니다. 한 개를 대표할 때 쓰입니다. 이게 대표값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값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반면에 이제 공분산 상관계수는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을 때 쓰입니다. 사실 모든 게 이걸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약을 먹었는데 이게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이 성분이 나쁜지 좋은지 이런 것도 다 결국 이걸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개념만으로도요, 빅데이터 어떤 분석 이런 거에 대부분의 그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숙지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